자, 1044번 유형 1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일단 어떤 비행기가요 보급품이라는 걸 뭐 떨어뜨린대.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따라서 보급품의 위치를 이제 요 점을 x, y로 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가 쭉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요 지점에 도착할 때는 얘기를 하겠죠? 이때의 따라하세요. dy dx dy dx는 이제 xy 평면에서는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이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dy dx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지금 xy가 다 매개변수 t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서 얘가 xy 관계식이 있잖아? 그럼 그냥 미분하면 돼요. 미분 그렇게 풀어도 돼. 왜냐? 관계식 구할 수 있거든요. t를 내가 36분의 x로 바꿀 수 있죠. 36분의 x를 집어넣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식이 y는 하고 마 4.9 4.9 곱하기 36분의 x의 제곱을 150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xy에 대한 관계식이죠? 양변에 x로 미분하면 dy dx y 프라임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건 2 나오고요. 속미분 36 나오니까 마 4.9 자꾸 여기다 써. 4.9 18분의 1 36분의 x 1승으로 바뀌고 150은 선수가 없어지고 왜 나온 거예요? 끝.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 문제 좀 쉬워서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여기가요 36t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36t 세제곱 마 4t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연립이 안 돼. 연립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 xy 관계식을 못 만든단 말이야. 관계식을 만들지 않고도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 도함수를 구하고 싶다. 이게 매개변수 미분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오지만 이게 안 되게 문제를 바꿔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서 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얘를 dy dt, 얘를 dx dt 이렇게 나타나도 된다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매개변수 미분법이었어. 자,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y를 t로 미분 어떻게 하나요? 그럼 y와 t 관계식으로 가야 돼요. y와 t 관계식이 여기 있죠? 여기 양변을 뭐로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이 y 여기 있죠. 그럼 따라하세요. y를 t로 미분했다. 를 기호로 줄였어서 줄임말처럼 dy dt로 쓰기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면 구할 수 있죠? 예, 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따라돼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 t값을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그 t값이 언젠지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 dx dt 하면 저 양변 x는 36t 미분하면은 dx dt는 36 상수가 돼요. 1차 함수니까. 자, y는 2차 함수라서 dy dt는 마이너스 9.8 t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결국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dy dx를 구해라. 그럼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t를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를 보면 땅에 떨어졌다. 높이가 0이다. 그럼 무슨 좌표가 0이다를 해석하면 돼? y좌표가 0이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이 말과 동치는 무슨 좌표가 0일 때? y좌표가 0일 때. 그럼 얘는 뭐랑 또 똑같은 의미냐면 y좌표가 여기 얘로 표현이 되잖아요. 얘가 t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분이 안 될 것 같은데? y좌표 0일 때 이거 계산하면은 0은 마 4.9t 제곱을 150 이거 풀면 나오는 해와 같은 상황이다. 4.9t 제곱이니까요. 1549t 제곱 1500 그러면 이제 t 제곱 49분의 1500. 그러니까 계산 바로 할게요. t면 지금 양수 t만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뺄만 안 할게요. 7분의 이 100은 이제 10으로 뺄 수 있죠. 10루트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땅에 떨어지는 순간 t가 7분의 10루트 5일 때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동치니까 필요 충분을 썼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건 따라서 하고 dx dy죠. dy dx가 t는 7분의 10루트 15 는에서 여기다가 대입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다 이 자리에 이제 저거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xy가 하는 역할 시각 t는
시간이요. 지난 시간.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x는 그 비행기에서 딱 떨어뜨린 이후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그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이고요. y는 지면으로부터 그 보급품의 높이를 나타내는 그 좌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xy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 이게 xy 평면이기 때문에 xy 평면에서의 dy dx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델타 x가 0인 거야. dy dx는 이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인 거야. 이게 dy dx가 되는 얘가 델타 x의 극한 dx, 델타 y의 극한 dy. 이거 대학교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 여기 델타 x, 델타 y. 근데 그러면 이 기울기가 되겠죠? 근데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니까 이 두 점이 점점 가까워져서 마치 순간 변형,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게 우리가 미분계수랑 공함수의 정의라고 표현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이거를 dy dx가 의미하는 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구나를 알면 좀 더 이 문제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알았으면 좋겠어요. 평면 운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미적분의 평면 운동 나오잖아요. 알았으면 좋겠고요. 기하학적 의미도 아셨으면 좋겠어. 너네 표시를 한다면 여기 좌표 x, y 쓰시고요.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dy dx다 하고 요거까지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 y가 0일 때랑 동치다. 왜 그 천하만 보고 있나 했네. 지금 책이 무슨 건가? 책을 안 풀었었어? 책에 다 못 풀었었어? 책을 하나 더 산 거야? 그때 안 풀었었어? 이럴 때? 오케이. 남았어? 남았어? 안 부족하니 얘들아? 안 부족해요? 자, 요것만 필기를 좀 해볼까요? 이 문제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dy dx 구할 수는 있지만 이 평면 운동에 대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유형 2번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토프 없으니까 파이팅! 유형 3번 마지막 문제는요, 토프가 있는데요. 자, 얘도 뭐 별거 없어요. x, y가 매개 변수 세타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세타가 6분의 파이 1대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dy dx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호로만 나타내는 연습만 좀 해보자.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dy dx 바 세타가 6분의 파이. 네, 이렇게만 써놓고 너네가 미분하면 되겠죠. 네. n 절대값 미분하면 유리함수로 변하죠. 네, 지금 합성함수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미분 꼴이 나오겠네요. 그 마이너스 사인 나오겠죠. 그 마이너스 탄젠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요. 자,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가 어렵게 나오냐면 지금 세타로 표현됐는데 세타가 몇일 때라고 안 하고 뭐 x가 몇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가 몇일 때? 이거 세타가 뭐일 때고 바꿔주고 계산하는 그게 좀 까다로워지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아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얘도 쉬운 문제죠? xy가 t로 표현되어 있는데 t는 2분의 파이일 때 dy dx 구해라니까 쉽고요. 얘는 요것만 한번 써볼까요? 우리 미적분에서 미분할 때는 2의 x승 fx 꼴을 미분하면 얘 도함수는 항상 우리가 2x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에다가 그 도함수 미분한 애를 더한다 이렇게 쓰는 거였죠? 중간은 좀 귀찮게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승 f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빠져나왔을 때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거든. 원래 함수에다가 그 미분한 함수를 뺀다. 중괄호 냅시라고 썼어요. 네, 요거 정도만 쓰고 갑시다. 알아놓으면 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얘 계산 한 줄씩 줄일 수 있거든. 한 줄씩 줄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얘는 안 줄여도 되긴 하네. 굳이 공통인수로 인수분해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미분 파트에서 도함수의 부호변화를 체크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부호변화 체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긴 식에서 한 줄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아끼고 계산 실수할 확률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개념을 너네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형 4번 터프는요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거꾸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1일 때의 x좌표를 구하세요 하니까 dy dx를 구해. 접선의 기울기가 1인점의 까지 딱 끊었을 때 얘는 이제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dy dx는 1일 때 그때 이제 t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또는 이렇게 써도 돼. t는 알파일 때 알파로 놨을 때가 1이 된다. 그럼 알파는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그 시각 t를 구한 다음에 그때 x좌표 여기 t 대입하면 알파 식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너네가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앞에 문제랑 크게 다를 게 없는 문제고요. 이거는 거꾸로 접선의 기울기 dy dx를 알려준다면 t를 구하게 하는 매개변수를 구하게 하는 그런 유형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네요. 자, 유형 5번 이번에는 dy dx를 준 게 아니라 dy dx랑 수직인 기울기를 준 거야. 마3 x 뿔 1과 수직이다. 그럼 dy dx가 몇이었다로 해석하면 되니 얘들아? 3분의 1일 때로 돌려서 해석할 수 있으면 아까 전 유형이랑 똑같은 문제인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이게 뭐죠? t를 그냥 줘놓고 접방 구해라 네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접점좌표 알고 그럼 t가 ln3 대입하면은 xy 좌표가 나오니까 접점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dy dx 기울기 알면 끝나는 거죠. 그럼 dy dx 구하기는 앞에서 했던 유형이고 xy 좌표 구해라는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접방 바로 나오겠죠. 너네가 하시고요. 유형 6번 사이클로이드는 사이클로이드 성질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그냥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고 그냥 결국은 xy가 세타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매개변수 세타로 표현되어 있고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접선의 y절편 구해라. 접선 구해라랑 똑같은 말이네. 접선 구하면 y절편도 구할 수 있잖아요. 접선 구해라 하니까 dy dx 구하고 접점 구하고 아까 앞에서 했던 유형이죠. 접선 구해라 유형이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앞에 거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이건 따로 필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유형 1번 음함수 미분으로 넘어가서요. 음함수 미분은 얘들아 계산 조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 유형 2번 마지막으로 나온 토크가 없는데요. 파이팅. 이거는 한번 계산하고 넘어갈까? 이거 너네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그냥 나만 할게.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dy dx를 구해라. y는 하고 표현되면 양함수, xy가 섞여 있으면 음함수라고 했죠? 음함수 상태에서 미분하는 방법, 음함수 미분법이죠? 자, 미분 바로 할게요. 이 x 있으니까요. 이 x 쓰고 미분하면 원래식 ln y뿔 뭐야 y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겠네. 상관은 없구나. 그냥 이거 안 까먹고 고백분법 그냥 쓸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하면은 2x ln y뿔 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놓고 뒤에 거 미분하면 y뿔 1분의 1 이렇게 되고 y를 x에 대한 식으로 미분했으니까 옆에다가 이거 지금 변수가 xy밖에 없죠? 그럼 y 프라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dy dx
플러스하고 저기도 마찬가지. 아까 공식을 한번 이번에 써볼까? 그러면 2의 y는 아니야. 얘 앞에 거는 공식 써도 되는데 뒤에 거는 헷갈린다.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y는 하고 y 프라임 ln x 플러스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놓고 x 플 1분의 1 x를 x로 미분을 쓰면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는요.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건 0,0에서의 직선의 교육이잖아요. 위치가 의미하는 거는 dy dx 다 0,0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dy dx x는 0, y는 0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치 아니야.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의미만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 보통 이렇게 써요. 점일 때는 이렇게 x, y가 0일 때니까요. 그럼 x, y 0대1 해버리면 y 프라임만 남거든요. 그럼 y 프라임 구할 수가 있겠죠. x 0대1, y 0대1, 0대1 하면은 여기 0대1 하면 그냥 ln이 0이 싹 다 날아갈 거고 0대1 하면은 여기는 ln이 없네. 얘 0대1 하면 2, 0대1 하면 1, y 프라임. 얘 0대1 하면 ln이 싹 다 날아가고 이 친구는 0대1 하면 2의 0승이니까 1은 0. 그러면 이 넘기면 y 프라임 정확히 y 프라임 다 0,0이 있는 거죠. y 프라임 바 0,0은 마이너스 0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에 한번 우리끼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필기를 하면은 얘랑 똑같은 의미다 필요 충분 이렇게 쓰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또는 뭐 한 가지 표현 더 dy dx 파 한 다음에 x는 0, y는 0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기호로 표현하는 연습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면 y 프라임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변수가 x, y밖에 없으면 안 헷갈리니까 혼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y 프라임 써도 괜찮은데 이 변수가 x, y, t 이렇게 최소 3개가 나왔다? 그러면 누구로 미분한 건지 정확히 써줘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유형 3번은 2문제밖에 없네? 뭐지? 얘 같은 경우는 뭐 관계식 바로 보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지. x제곱불 y제곱은 25에서 음함수 미분하면 나오겠죠? 하시고요. 왜 터프인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 유형은 뭐지? y는 x제곱과 y는 y제곱 마 2y 마 3x는 2 두 그래프의 한 교점 P에서의 접선을 L1, L2라고 하고 L1, L2가 x축과 만난 점 AB라고 할 때 야이씨 뭐야 이거 PAB를 구하라고요?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이거 미정계수가 없기 때문에 교점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y는 하고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가 양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 y에다가 x제곱 대입법으로 연립을 할게요. 대입해서 연립하면 x좌표가 나올 텐데 a, b라고 했고 a 1보다 크다 하니까 교점 중 x좌표가 0보다 1보다 클 때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스텝 1은 교점 구하기예요. 그러면 x 4승 마이너스 2x 2승 마 3x 마 2는 0에 놓고요. 이게 약수가 1, 2밖에 없으니까 1부터 넣을까? 1은 절대값 떼고 생각할게. 1, 2, 3, 이거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2. 만약에 내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한다면 홀수 차이내만 부호가 바뀌거든. 풀 4, 마 4, 풀 4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1로 가지겠다 해서 x 플러스 1, x 3승, 풀 x 3승, x 3승 없네? 마 x 2승. 마이너스 x 2승, 마이너스 x 해줘야 마이너스 2x 2승 나오죠? 상수항만 결정할 땐 상수항만 분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0 하면은 야 근데 마일밖에 안 나왔어. 씨. 1보다 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뿔마일 말고 2 집어넣을까? 2 집어넣으면 8 4 마이 되네요. 네, x-, 인수로 가지고 하나밖에 없겠지 하고 논술형이 아니면 2 하나 찾았으니까 그거네 하고 풀면 돼요. 자, x가 2다가 나왔고요. 그럼 a는 2고 b는
얘에다 대입하든 얘에다 대입하든 구할 수 있는데 여기가 계산이 훨씬 편하겠죠? y좌표니까 2,4겠네요. a는 2, p는 이제 2,4다. 그걸 알게 됐고 a, b를 구한 거죠. 자, 그때 스몰 a, b는 나왔고요. 그러면 그 이점에서의 절편을 구하면 미친놈이에요.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y''은 하고 2x 2,4니까 L1의 기울기를 M1이라고 볼게요. M1은 하면 2 대입하면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절편 바로 나오면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2,4 이렇게 있고요. 기울기가 4래 이렇게. y 증가량 이거 y 절편 4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4니까 여기 1 차이 났으니까 1 바로 구하면 되고. 굳이 전방 안 세워도 되겠죠? 기울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M2를 구하면 M2는 하면은 저거 미분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러면 y제곱 마 2y를 한 번에 그냥 미분을 해버려. 2y 마이너스 2 y 프라임 이렇게. 마 3은 0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2, y가 4일 때니까 x는 없죠? y 4 대입하면은 8 빼기가 6, 3 y 이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2분의 1은 이렇게 가니까 2분의 1이면 2대 1이니까 8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요. 이렇게. 그럼 P, A, B니까 요 길이 10이죠? 높이 하면 여기 4죠? 네, 그러면 답은 14, 4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음함수 미분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할 게 많아서 좀 까다로워 보일 수 있겠네요. 교점 구하기 하면 할 수 있잖아. 이거 수상 내용이잖아. 연립방 정식 푸는 거 수상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접선 구하기 뭐 난 접선 구하지는 않지만 접선 구하는 거 수준 내용이잖아요. 포함되고 넓이 구하기 초등학교 내용이죠. 네. 그 단계가 좀 많아서 짜증이 나는 거지. 인수분해는 수상 내용이고요. 다 4차 다항식 인수분해하는 거. 5차 다항식 인수분해는 수상. 그래서 하시면 되니까 이거 필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얘는 이제 xn, yn 이렇게 났네. xn에서의 접선, 그 x절편, xn 뿌리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항 바로 구해버려도 괜찮고요. 나 진짜 못하겠어요. 일반항 못 구하겠어요. 그러면 n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이건 눈으로만 봐봐. x, y는 5 당황할 필요가 없어. y는 x분의 5를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그럼 유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요, xn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xn을 놓을게요. 여기 접선 잡고요. 그때의 x절편 여기가 xn 풀이야. 그럼 저만씩 바로 작성하면 돼요. 여기서의 적방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xn분의 5 y좌표 이렇게 될 거고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 양변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y x y 프라임은 0이니까 그럼 y 프라임은 이게 넘기면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x분의 y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거 대입하면 이때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기울기는 xn분의 하고 y 마이너스 어디였어? 마이너스 xn분의 5니까 xn의 제곱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적방구하는 게 나을지도. 이 기울기예요.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요. 이거 대 이거가 얘 대 얘다. 아니면 이걸 잠깐만 x분의 y? 아까 그 모양 그대로 쓴 게 나을 뻔했네. 여기가 지금 적방을 구할 거면 그냥 구하시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이제 x 증가분의 y 증가량 하면 xn분의 마이너스 xn분의 5니 이게 높이란 말이야. 밑변의 길이가 이거랑 얘기인 거야. 이게 이만큼의 xn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2xn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2xn. 그러면 xn 뿌리는 xn의 2배다. 2배씩 늘어나면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죠? 등비수열. 공비가 2, 등비수열이니까 첫항이 x1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첫항 1, 공비가 2니까 xn이 바로 나오겠죠. xn은 2의 n-1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y는 대입해서 yn 구한 다음에 시그마 급수 등비급수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요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x1, x2 해가지고 규칙을 발견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나 좀 이런 거 조금 익숙해졌어. 그러면 바로 그냥 xn과 xn 뿌리의 관계식 점화식이라고 부르죠. 점화식 바로 구해도 괜찮고 쟤네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5번 위의 점에서의 적방이 저거다. 네, dy dx 구하라는 얘기는 니네가 하세요. 이거는 굳이 우리가 같이 풀 가치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역함수 미분법이 오히려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쪽은 좀 몇 개 같이 풀어보자. 네, 이쪽이 유형이 11개네. 12개? 11개? 이쪽이 좀 까다로우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우선은 우리 개념부터 잠깐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 역함수 미분법 할 때 도함수 구하기 하면 합성한 항등함수 따라하는 그 항등식에서 미분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요. 도함수를. 또는 미분계수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 굳이 그거 다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표를 그려서 쓱싹 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자, 근데 얘는요, 뭐냐면요. 라이프니츠 미분계를 이용하는 건 사실 이게 뭐 이런 내용이야. 이게 증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증명은 가능한데 나는 쓰지는 않거든. dy dx는 dx dy와 역수관계다. 이 대학교에서는 이게 dx분의 dy로 쓰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봐요. 대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역수 취하면 당연히 범분수꼴이니까 같아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고등교육과정은 이게 하나의 기호고 이게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증명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이거 읽으면 이해는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이게 함수가 하나만 나오잖아. x, y 근각이 하나만 나오면 안 헷갈리는데 y는 fx도 있고 y는 gx도 있으면 지금 y가 두 개야. 두 종류의 y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y도 괜찮은데 함수가 두 개 나오는 순간 이거 실성이 딱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자, 이 1108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설명하는 거라서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너네가 숙제를 해보시고. 자, 보자. 일단 좀만 집중해보세요. 자, fx가 탄젠트 x 범위 예쁘게 딱 한 주기로 제한시켜놨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코마 2분의 파이 열린 구간. 자, 이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할 때 dy dx를 x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y가 지금 역함수죠? y는 fx. 그럼 y는 fx, y는 f 인버스 x 두 개 쓰는 순간 이거 못 쓰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fx를 y는으로 안 넣고 f 인버스 역함수만 y는으로 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y는 f 인버스 x이기 때문에 dy dx는 역함수의 도함수인 거야. 역함수의 도함수를 x로 구해보자. 탄젠트의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자 이거고요. 자, 그러면 y는 f 인버스 x에서 양변에 f 취한 거야. f 취하면 fy, f 취하면 f 인버스 x니까 x. 자리 바꾸고 이렇게. 이 바꾸는 거 우리 표 그릴 때도 했었죠? 네. 바꾸고. 그런 다음에 양변을 y로 미분한 거예요. x로 미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좌변은 dx dy가 되고, 이거 y로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y. y로 미분했으니까 y 프라임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이때 가 그대로 줬죠? 그대로 따라가면 돼. 시컨트 제곱 y는 하면 갑자기 1뿔 나왔지. 1탄씩 1코 생각나죠? 1씩이니까 탄젠트네. 이렇게 되는 거죠. 1탄씩 쓴 거야. 근데 탄젠트 y가 어디 갔을까? 탄젠트 y는 fy랑 똑같은 말이죠. y 집어넣으면 이 탄젠트 y는 fy랑 똑같은 말이야. 맞아요? 다시 봐봐. y 집어넣으면 이 탄젠트 y의 제곱이잖아요. 탄젠트 y는 fy랑 똑같은 말이다. 근데 fy는 또 뭐랑 똑같은 말이다? x랑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x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차근차근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로 해서 dy dx는 시컨트 제곱 y고 시컨트 제곱 y는 1뿔 x제곱이다 했으니까 그러면 3단동법처럼 동그라미가 별이다. 그래서 dy dx는 1뿔 x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아니 dx dy잖아. 그래서 이거 임으로 하고 얘는 이제 dx dy분의
이게 역수이므로 해서 다 자리에는 얘 역수가 들어가서 1 풀 x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이게 다야. 이걸 이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거는요, 요것만 써놓을까요? 이게 그냥 대응되는 점에서의 우리가 y는 x에 대칭한 거니까 사실 뭐 직관적으로는 당연하거든. 얘의 접선 기울기랑 대응되는 점에서의 역함수 접선 기울기랑 역수관계니까요. 네, 저렇게 역수관계다를 쓴 거고 여기다가 이제 dy dx는 dx dy와 역수관계다 이것만 써놓고 나머지 너네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자, 1112번 2분 줄게요. 시작. 1112번 너무한데 표현하는 것만 익숙하면 뭐 어려운 건 없죠. 이거 푼 사람은 이미 지나간 문제들 푸세요. 뒤에 있는 문제는 우리 같이 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나간 것들만 푸시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푼 사람 손. 네, 푼 친구들이 좀 있네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네, g 제곱의 c에서 미분계수니까 이거 계산해놓고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예, 이제 2g 프라임 아니네. 2g c g 프라임 c 이렇게 해도 되겠죠? 미분은 c 대입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내가 gc랑 g 프라임 c를 그럼 되겠다. 그럼 이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익숙하면 바로 봐도 괜찮아. 역함수의 c 대입하면은 원함수 입장에서는 따라하세요. c가 나오는 x좌표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또는 이렇게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gc는 한 다음에 뭐 b 이렇게 나오세요. 그럼 이제 역함수랑 이제 연결을 지어주면은 f 취해주면 c는 f b 그래서 c가 나오는 x좌표가 몇이냐 이거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c가 나오는 f 값이 c 나오는 거예요. c가 여기 있죠. 그럼 y는 x를 준 이유는 x좌표가 c인 점을 찾으면 y좌표가 c인 점을 찾을 수 있다 해서 이 라인이 y가 c인 라인이에요. 그럼 이 점이 이제 c, fc가 되는 거죠.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fc가 fb가 c다. 여기 b가 있었는데 문제. 근데 우연히 이렇게 됐네. 아이씨. 알파로 이렇게 났어요. 알파. 그래서 f 알파가 c다. 알파가 뭐냐를 물어본 건 똑같은 거니까 fb가 c네. 알파가 b였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C가 알파인데 이게 계산해보니까 B였다가 되는 거고요. G'C는 하면은 우리가 도함수를 계산을 해도 괜찮고 아니 미분계수니까 GC는 B인 거 알아냈죠? 그럼 G'C는 대응되는 점의 미분계수랑 역수관계다. 표를 그려도 괜찮겠죠? 자 여기가 이제 F, B는 C가 되고요. F'B를 구하면 그게 얘랑 역수관계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F'B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그냥 좋겠네. 그럼 뭘로? 그럼 여기가 F'B분의 이렇게 그냥 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따라서 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E, G'C는 B였죠. B. 그리고 F'B분의 B이 다르겠네요. 그래서 F'B분의 2B에서 3번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를 구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계수니까 표를 그렸어도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긴 했겠죠? 뭐라든 너네가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었어야 됐고요. 자, 그 다음 유형 3번 시간은 조금 타이트하게 줄게. 자, 이 유형 기억나나요? 우리가 따라하세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F의 역함수가 G가 아니라요. F, EX의 역함수가 GX가 이거 표 그리면 좀 헷갈린다고 했었어. 표 그릴 거면 얘를 H로 치환하고 표를 그리던가 아니면 내가 도함수 쓰라고 했었어요. 합성함수 역함수는. 자 이거 2분 줄게요. 시작. 좀 시간 빠듯해도 계산 한번 해봐. 초. 자, 볼까요? 이거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푼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네. 자, 푼 사람 손. 네, 반 정도. 자, 얘는 내가 두 가지 다 풀어줄 테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줄 아는 사람 손? 없나요? 네, 둘 다 보여줄 테니까 둘 다 한번 해보시고 너네가 그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둘 다 풀 수 있고요. 나는 선호하는 거는 이제 항등식 계산으로 가는 걸 선호하는데 솔루션 1, 표 그리기로 갈게요. 미분계수잖아요. 표요. 네, 그럼 표를 그릴 거면 주의할 건 FG가 역함수 관계일 때 표를 그려야지 FX랑 GX가 역함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H로 바꿔야 돼. HX를 FEX라고 두면 그럼 이제 H의 역함수가 G가 되니까 HGX는 X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역함수가 아니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HX는 하고 GX는 하고 GX는 H 인버스 X다.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쓰고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니까 얘네들의 표를 그려야 되는 거야. G' 이름으로 갔죠? 그러면 G' 2는 을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G2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럼 G2는 이제 H 몇이 2가 되는지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H 프라임 그때 걸 구하면 얘는 역수관계가 될 것이니까 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H 뭐가 2가 될지를 보면은 이게 H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 X 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 F로 가세요. 2가 되려면 여기 1 딱 되면은 2 될 거 아니야. X에 0 대입했을 때야. 그럼 이게 X에 F0이니까 X에 0 대입하면 F0은 H 0이랑 똑같은 말이라서 여기가 이제 0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H 프라임 0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H 프라임 X는 2F 프라임 EX 속미분이 나와야 돼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H 프라임 0은 2F 프라임 0이니까요.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보면 2의 X는 플러스 2의 X는 이렇게 되니까 F 프라임 0은 3이죠. 그러면 H 프라임 0은 2F 프라임 0이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지. 는 6분의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표 그리기를 할 거면 치환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보통은 합성함수에 역함수 하면은 표 안 그리고요. 도함수를 써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두 가지 중 선택이거든. F2X랑 G가 역함수니까 합성하면 함등함수가 나온다 해서 얘 X에다가 GX 이렇게 합성을 하던가 아니면 G의 X자리에다가 F2X를 이렇게 합성하던가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나는 주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F라고 뭐라든 결과 어차피 똑같이 나와. 2 한 다음 X자리에 GX G할 거는 EX를 G로 바꾸면 안 돼. X를 GX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제대로 합성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F 프라임 2GX 속미분이 2G 프라임 X가 되는 것만 조심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G 프라임 2 물어봤으니까 G 프라임 2는 이거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G 프라임 2는 이 넘겨버리면 2F 프라임 2G2 분의 1이다. 이거 그냥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먼저 구해놔야겠죠? G 프라임 G2 그럼 G2는 하고 계산을 하면 G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역함수 F 예를 2알파가 2가 되는 그 알파를 찾아라랑 똑같은 말인 거야. X값을 구하는 여기 좀 조심을 해야겠네. 네, 이거 헷갈리면 바로 답이 다르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저기 X에 0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가 0이어야 돼. 그래야 2가 나와. 그럼 알파가 0이어야 여기 0이 되겠죠? 자, 알파가 0이었구나. 이 친구가 0이구나 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2 곱하기 0이 그냥 0이야. 2F 프라임 0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 마무리 계산이랑 똑같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합성을 다르게 했다면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위에다 써붙일게요. G에다가 F2X를 합성해라. 미분하면 G 프라임 F2X 이 친구 미분하면 속미분 나와줘야겠죠? 2F 프라임 E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G 프라임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는 2가 될 때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요 입력값 여기가 0이 되어야 F0에서 2가 되는 거잖아요. X가 0일 때구나. 대입하면은 G 프라임 2 곱하기 2F 프라임 0은 이렇게 해서 여기 3 아까 계산하면 3 나오잖아요. 넘기면 똑같이 6분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잡든 이걸 잡든 너네가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합성함수는 저렇게 표를 그릴 거면 치환을 해줘야 되고요. 기다려보세요. 자, 여기서 너네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 보셔야 되냐면 네, 이게 첫 번째 이거 조심해야 돼요. 2GX가 돼야 돼요. X자리에 GX가 합성이 돼야 된다고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너네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여기 2 대입할 때 여기 G 구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G1을 구해라? 그러면 G2를 예를 들면 알파라고 이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알파라고 둔다면 양변에 역함수를 취하는 게 바꿔주는 거란 말이야.
바꿔주는 게 이제 왜 F2알파예요? 라고 묻는다면 역함수를 취해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역함수는 F2x란 말이야. 그럼 F2 이렇게 취하는 거야. 양변에 로그 취하는 거랑 똑같아요. 로그도 지금 그 함수를 취하는 거거든. 여기다가 하나는 g를 넣고요. 하나는 알파를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f랑 f2x의 g를 합성했으니까 이거 항등함수네 해서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2알파 오케이? f2x f2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이제 필요 충분으로 가는 겁니다. 네, 1대1 대응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함수를 취해도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해서 얘는 이제 요 안쪽 얘가 0일 때니까 2알파가 0일 때 해서 알파 0일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너네가 좀 신경을 잘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의사항이에요, 이거는. 주의사항. 이 부분 조심을 해야 돼요. 항등식 계산할 거면. 네, 이거 다 필기 한번 해볼까요? 이건 너네 실수하는 포인트들만 잘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다 풀 수 있거든? 이거는 너희 중간고사 범위가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내신에서는 한 문제씩은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이게. 내신에는. 왜냐면 이게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히 이해했냐 안 했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딱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너네가 이게 만약 항등식 계산이 안 헷갈린다? 이게 더 빨라요, 항등식이. 저 항등식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럼 H를 치환하면 표 그려서 할 수 있으니까 얘 조심할 거는 이제 H 프라임 구할 때 F 프라임 그 속미분 나오는 것만 조심을 하면 돼. 얘는 왼쪽 솔루션 1에서 조심할 거는 여기 H F 프라임 X 구할 때 2가 나온다는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0이라서 좀 연습이 잘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그 뒤에 또 있구나. 문제가 너무 좋네. 이거 필기 한 사람은요 바로 1123번 푸시고요. 그 아래 문제 푼 사람은 조금 쉬세요. 네,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좀 합시다. 이거 솔루션 1, 2 다 써보고 1123번 둘 중에 한 방법 골라서 써보고 쉬세요. 9시 5분이니까 9시 15분에 시작할게요. 쓰는 시간이랑 푸는 시간에서.